화제가 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KMW 볼까요? 참 잘 나갑니다. 시가총액이 2조 이제 한 6천억 원을 돌파해버렸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자리 안착을 해버리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는 그치질 않은 모습입니다. 5G 통신 장비주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인데요. 66,500원대,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대체 언제까지 갈지 정말 궁금해지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대웅제약 볼까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오늘 주가가 엇갈립니다. 대웅제약은 상승폭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지금도 6%대의 강세, 보톡스 원료를 도용했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축되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바이오주 바닥론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피하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헬릭스미스나 세트리온 3인방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관심 가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또한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다음 달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이벤트 데이가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4% 정도 이상의 상승세에 시연해내고 있는 오늘 182,900원 현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주들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죠. 어제는 장중 상승폭 좀 키웠다가 거의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올라섭니다. 국제유가 이틀 연속 올라서고요. 친환경 선박류로 전환하는 작업 등 어떤 업황에 변화가 있을 만한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정유주들 강세입니다. SOL이 6%대 강세, SK이노베이션도 6% 이상 뛰어오른 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대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수급을 열어보면 외국인들 뭐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매수세를 이어나갑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 거의 매일매일 사들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가는 39,250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대응책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공장을 하나 설립하고 OLED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합니다. 7% 넘는 상승으로 오늘 거래량을 조금 동반하면서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14,050원, 거의 바닥주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지 태웅전략 역시 챙길 거고요. SK하이닉스 상승세에 두드러지죠. 삼성전자는 주춤하고 있는 사이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확 쏠립니다. 6%대 강세 77,700원. 이제 또 실적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면서 이럴 때 또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러면서 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금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겠습니까마는 SK하이닉스 오늘 상승세를 확 키워놓는 모습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주가가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 이제 경기민감 대형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 의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하락하던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분명히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위협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일본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계속해서 노렸는데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소재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생산의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생산 차질보다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의 규제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주가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 대만에서 127억 달러 투입해서 디램 라인을 증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마이크론은 사실 얼마 전까지 이제 감산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증산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의 그 반도체 업황을 보는 시각도 좀 바뀌지 않았나. 이제 하반기에는 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가격의 상단을 좀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업황은 어쨌든 살아날 것 같아요.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겠지만 4분기에는 소폭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교체 속도가 좀 빨라지고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한 4, 5% 정도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전고점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은 뭐 뚫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보인 이후에 재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렇다면 전체 종합적인 투자 의견을 골라본다면?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쎄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담을 봤을 때 네. 대형주고 또 하이닉스가 뭐 엄청 많이 빠졌냐면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버티면서 올라와줬던 상황에서 급등이어서 네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한 7만 5천원에서 4천원 정도 조정을 받고 아마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을 한번 써볼 것. 그래도 뭐 올 하반기에는 이제 업황에 대한 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그러하다면 또 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면 우리 시장 또한 조금 더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조금 가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세컨 SK 하이닉스 일단 투자 의견은 글쎄요라고 찍고 갈게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장대 양봉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뉴스도 있었고 낙폭 과대 종목 가운데 또 하나이다 보니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 내려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이슈가 또 주요한 것 같아요. 중국 광저우에서 8.5세대 OLED 공장을 완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을 했고 이제 이번 달부터 그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OLED는 55인치에서 77인치까지 대형 OLED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OLED TV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글로벌 TV 시장 자체는 정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OLED TV 시장은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 글로벌 OLED TV 시장이 한 500만 대 규모, 2022년에는 한 1000만 대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재는 그 LCD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 80%로 높습니다. 근데 LCD 업황은 아직 안 좋아요.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또 LCD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죽지 않고 계속되는 좀비 기업들이 또 많이 양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CD 업황 개선을 앞으로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아마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올해 내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다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CD 부분의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OLED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판단이고 네. 추가적으로 그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으로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도 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딱히 들어갈 데가 없었잖아요.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데 조금.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앞에 유리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또 많이 달려야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성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LCD의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들은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말씀 주신 대로라면 최근에 OLED 장비 관련주들, 물론 또 이제 소재 국산화 얘기가 나오면서 OLED 소재 관련한 종목들도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요. 그런 같은 비슷한 류들의 이 업황을 영위하는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특히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게 반도체 장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스라든지 원익 IPS 같은 경우 반등 이후에 많이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 OLED 관련된 장비주면 이제 대표적으로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있는데 AP 시스템이 이제 장비주 중에서는 실적 가시성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CD 업황은 부진해도 OLED 부분, TV,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적용될 OLED 이런 부분의 성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OLED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탑픽을 이제 굳이 뽑자면은 이제 장비주
대주주 중에서 AP 시스템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6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OLED 관련주들 오늘 다 좀 강한 모습 보여주기도 하네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고 다음 가볼게요.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어 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주가 상승세는 오늘 사실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지만 수급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팀장님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역시 이제 기대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한 가지 이제 체크해볼 부분이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0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총 지출이 5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짰는데 국방 예산이 50조가 넘었어요. 올해 대비 7% 이상 증가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제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국방 부분에 29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방안을 얼마 전에 밝혔어요. 그만큼 국방 산업에 대한 그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사의 의존도를 줄이고 그 기계화를 높여서 전투력을 보강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전투기, 헬기, 항공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관련해서 한국 항공우주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자주 국방이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꾸준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 어떤 국가도 국방비를 줄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국방비를 늘립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하자 이 개념보다는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전쟁이 나지 않아도 강한 군사력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협상력도 유리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미국의 항공기 교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 항공업체 보잉이 미국 공군으로부터 항공기 유지라든지 보수 부분에 2억 달러 이상의 이제 수주를 받았어요. 향후 이 수주가 1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보잉에 부품을 많이 납품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잉향 수주가 미국향 수주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뭐 이제 미국향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무난하게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급등도 없지만 급락도 없죠.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 그렇죠. 그렇죠. 급등해봤자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 좀 조마조마한데 한 번도 추세를 안 깨고 가면은 그냥 뭐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 오늘 종가가 한 39,300원 정도 예상되는데 뭐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것 같고 차트를 길게 보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거나 매수하실 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는 전략.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면 계속 홀딩하시고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이런 전략으로 따라가시면은 가장 좋은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추천도 많이 되곤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오늘 눈여겨보고요. 외국인 수급 따라가면서 이 종목 추가적인 수익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예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30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8월의 마지막 거래가 끝났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원달러 환율 급락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됐고 여기에 윈도 드레싱 효과까지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시초가부터 종가를 형성할 때까지 쭉 올라왔던 기분 좋은 하루의 거래였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5종목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눈에 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8개월 만에 디램 가격 하락이 진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일본의 규제에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5.6%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끌어준 모습이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77,400원까지 주가 회복이 나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된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일단 진정은 되고 하루 만에 주가 반등이 나온 상태긴 한데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강하게 붙여주면서 1.3% 탄력이 나왔습니다. 기관 삼성전자 최근 6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4,000원 올라오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모두 1%대, 2%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1.58% 상승하면서 128,500원 선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1.03% 상승하면서 146,5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죠. 일단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1.83% 상승하면서 44,450원까지 주가 회복에 그래도 시원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CJ ENM은 3시 들어서 탄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장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갔었는데요. CJ ENM은 1.96% 상승하면서 16만 900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주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탄력 좋았습니다. 4.1% 상승 보였고요. 또 펄어비스도 4.62%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는 19만 4,600원 선에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마감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봉을 뽑아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코스피가 1970선을 지지해내지 못했습니다. 장중 잠깐 1970선 고점 터치가 나왔는데 뚫어내지는 못했고요. 1967선에 1.78% 상승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장과 비교해도 34포인트나 훌쩍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탄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코스피의 탄력을 앞질러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83% 올라온 모습에서 610선 610.55포인트 가리키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해서요. 특히 오름폭이 두드러졌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특징적으로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평화산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와 함께 에어스프링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들어왔습니다. 에어스프링은 공기의 탄성을 이용해서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자동차 부품인데요. 평화산업은 장대 양봉 뽑아냈고요.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으면서 상한가가 유지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평화산업 1,5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윙이푸드도 장중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지방정부가 1인당 돼지고기를 살 수 있는 가격을 구매량을 제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앞으로 돼지고기를 일정량 이상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면은 이게 가공식품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윙이푸드 소시지나 베이컨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식품 생산 업체입니다. 윙이푸드 역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윙이푸드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가면서 2,12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C케미칼 역시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새로운 신수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예정지 인근에 JC케미칼이 대규모 농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C케미칼도 역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고요.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를 2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JC케미칼은 5,360원에 가격 제한폭 역시 가득 채우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중공업 중공업주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일단 컨테이너선 타고 목표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일단 지난 4월쯤에 첫 해양 플랜트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만간 1조 원 이상의 계약 소식 또 한 번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계약까지 체결되면은 올해 수주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강력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장대 양봉 나왔고요. 8.85%까지 급등 양상 보이면서 7,75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수급입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기분 좋게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도 오랜만에 2,245억 원까지 강력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주도를 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자체에도 1,647억 원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매매도 계약 넘어가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외국인이 약간 제한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28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역시 이번에도 금융투자가 구원투수가 되어줬습니다. 기관 597억 원, 6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홀로 역시 매도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